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급등은 급락을 부르고 변동성은 소수 부자와 다수 거지를 만든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빨간색 좌측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으로 한 2% 미만의 그 상승률을 보이다가 부동산이 이렇게 2%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왜냐하면 저성장이고, 그리고 GDP의 성장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요즘 GDP 성장률이 1%도 채 안 되고, 물가도 마찬가지였죠. 지금까지, 저성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이 맞는데, 갑작스럽게 그 돈을 풀고 그러면서 지금 한참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십 년 먹을 거 몇 년 만에 다 땡겨 드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향후가 문제인데 지금 거의 지금이 노란 점인지 아니면 그 조금 지나서가 노란 점인지 몰라도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운이 좋으면 그냥 그대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참을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오랜 변비장세일 수가 있고, 운이 나쁘면 이제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GDP 성장 수준만큼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급락하고 나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급락 후 정상화되는 이런 그래프를 또 토건족이 좋아하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좀 좋은 사례인데 지금 급등세가 있기 전에 전용 84 타입 땅 지분이 한 14평 정도 되겠지요. 이러한 물건을 5억에 매수를 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5억에 매수할 때 전세가 3억이고 대출을 2억을 받은 거죠. 일단 내 돈 들어간 건 없고 이렇게 5억에 매수를 하고 이제 이자만 나가는 거죠. 그리고 5년 후에 지금쯤이죠. 15억에 매도를 하는 그런 좋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매수한 사람은 영끌로 매수한 무주택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요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선 좋은 케이스 5억에 매수를 해서 15억에 매도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정말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만 보면 즐거운 이야기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으면 박수를 쳐주고 또 같이 소고기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 우선 첫 번째로 투입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대출 2억만 있으니까 저금리였고 그래서 3% 이자로 5년간 지불을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익을 한번 보면 15억에 팔았죠. 15억에 팔았고 비용이 매수가가 5억이었으니까 차액이 10억인데 한 20% 정도는 세금을 낸다고 보고 80% 정도 잡아서 8억 정도의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수익이 8억이 났고 내가 투입된 3천만 원을 빼주면 실질적인 어떤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들어간 돈이 3천만 원, 그 3천만 원으로 나눠주면 러프하게 굉장히 러프한 계산인데 대략적으로 한 250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멋지고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억에 영끌해서 매수한 사람인데, 지금 전세가 8억이고, 저금리였었으니까, 그리고 대출이 지금 7억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확률상 보면, 지금 파랗게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간이죠, 지금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년 후에 6억의 경매로 물건을 잃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상정해 보았습니다. 자,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죠. 이 슬픈 이야기인데 투입비를 한번 보면 대출 7억에 이자가 이제 올라가니까 5% 정도 5년간 부담을 하면 한 1.8억 정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손실은 6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좋은데 지금은 거꾸로죠. 15억에 사서 6억에 매각을 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손실이 9억입니다. 9억. 그래서 손실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9억 손실에 이자 부담 1.8억 그리고 투입된 비용이 1.8억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600%입니다. 그래서 뭐 600%, 2500%가 아니라 600%가 어디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손실이 지금 엄청나고 이 손실률은 중요한 게 아니죠. 대출 이자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이 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작아지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손실이 9억에다가 1.8억 이자까지 하면 10.8억 정도의 손실이 납니다. 영끌에서 이런 물건을 사서 이런 일을 당하면 사실 거의 뭐 요즘 표현으로 이생망이라고 봐야죠. 이번 생은 망했다. 진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면 이게 거의 지금 확률상 보면 2번 운 나쁘면 급락 후 정상화 토건족이 좋아하는 그래프 이 그래프를 따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급격하게 들어올리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뭐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뭐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진짜 슬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진짜 슬픈 이야기는 우선 뭐 정치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치권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잡히기도 하고 폭등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문제가 여야 공통 친토건 성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국회의원 정도 했으면 자산이 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자산은 아파트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제도가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유리하게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입니다. 내 재산 중에 부동산, 특히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 주택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또 정책이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주택을 또 사모으고 이런 것이 뭐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신도시 개발 시에 이익 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화천대유 때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명분도 있습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 명분이 있지요. 자,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면 주택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지지율 상승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내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또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지율을 먹고 사는 것인데 주택경기 부양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확률이 높지요. 그리고 이권도 뭐 개인적인 이권 걸려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더 쏠릴 것이고, 그래서 진짜 슬픈 이야기는 지금 여야 공통으로 친토건 성향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021년에 그 변창흠 몰아내고 완화 뭐 여당도 완화를 외쳤죠. 그 바람에 또 2021년 또 난리가 났었던 거고 주택 경기가 막 불타올랐죠. 21년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15억에 매수를 해서 경매로 6억으로 낙찰 당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아픔은 누가 달래주겠습니까? 자, 3번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대 여당도 완화. 지금 국회의원들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죠. 재산세도 좀 건들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완화를 또 외쳤고, 지금 야당도 지금 대권 주자로 나오신 분이 물론 그 야당 참모들이 다 짰겠죠. 그 야당의 정책도 지금 완화 가고 있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러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유일하게 이재명 씨만이 재산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안정화시키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급등 급락을 통해서 소수의 기회주의자들이 이득을 가져가고 많은 서민들은 결국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거나 큰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보인 사람이 이재명 씨밖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재산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주택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급등과 급락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또한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씨가 대권 주자인 것은 맞지만 지금 여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당 속에 지금 토건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이 대권 주자를 도와서 뭐 대권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또 내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당 속 토건족들이 상당수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요. 한마디로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진짜 슬픈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은 지금 여당 야당 다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래프 보시면 쭉 떨어질 겁니다. 아마 빨간 선을 따라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어차피 누가 되든 간에 재산세를 건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이런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급등시켰다가 급락시키고, 특히나 의식주 중에서 그 주거 문제로 급등과 급락을 시키면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잠시 기분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는, 결국에는 이득을 크게 못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즐거운 이야기, 그 즐거운 이야기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선의로 내가 거주할 집을 사서 자연스럽게 금액이 올라가면 이건 뭐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겠으나, 지금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케이스에는 분명히 그 정치권과 연계된 투기 세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소하는 직원의 친척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이 모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환수를 좀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왜 환수를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보시면 좀 있다가 지금 영끌로 고점 매수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생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어떻게 연계되어서 이번 찬스에서 정치권 공무원과 연계되어서 그 정보를 받고서 과감하게 그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익을 좀 환수를 해야만 지금 피 보는 사람들을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환수해서 좀 이번에 망한, 좀 지나면 망한 사람들 좀 나올 건데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토건족 세상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아주 깝깝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 어차피 몇십 년 먹을 거 몇 년 만에 땡겨 먹었는데, 자, 경기를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내년이나 후내년에 분명히 또 그럴 것 같으면 아마 비공식적으로 여당이 누가 될지 몰라도 그 여당에서 몇백 년 먹을 거 그냥 몇십 년 더 땡겨 먹자. 그때 되면 우리는 어차피 저 세상 사람일 거다. 몇백 년 먹을 거 몇십 년 더 땡겨 먹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진정한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몇백 년 먹을 것을 몇십 년 만에 땡겨 먹었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